찬물라면. 찬물라면. 찬물라면으로서 막 글 쓰셨는데 난리 났었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답변을 보고서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답이다라고 정말 만족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 찬물라면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다였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 네네. 그냥 찬물부터 끓이라고 하면은 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나 그렇죠. 화력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 맞네. 예, 물을 끓여서 100도에 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예. 일단 기준이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였다라고 답을 했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인 답이어서 그러네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답을 보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렇게 과학적인 이론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냥 먹기 바쁜데. 근데 맛있다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맛있다라는 게 뭘까요? 맛있다는 걸 정의를 낼 수 있나? 이거 과학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고 지금 계신 우리 과학자 크루분들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궤도가 이거 막 군침 흘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약간 겁나요. 과학자들 입에 붙어 있잖아요, 정의라는 단어는. 그래서 사실 그 맛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뇌가 만드는 환각 같은 건지도 몰라요. 환각이요? 시각은 보면은 정확히 모양을 알 수 있고 네네. 이 모양을 제가 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양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맛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한번 토마토의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표현을 해보실래요? 토마토 맛이요? 시큰하다. 탈락. 그러니까 달콤은 아니야. 저는 약간 비릿한 맛도 비릿? 느껴지는 것 비릿하다. 같고. 네. 저는 그냥 아무 맛 없던데. 그래서 너 토마토 안 좋아하지? 전 안 좋아해요. 전리선은 저는 그래서- 최고야. 형 많이 드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2번이나 나왔어요. 뭐가 났어요? 전리선 그냥 토마토야 했더니 너무 좋아. 어떤 질환을 극복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보셨지만 그러니까 저를 자꾸 보셔봐야 저도 답을 모르거든요. 어. 근데 토마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된장찌개는 뭐 될까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맛을 설명하기도 짭, 어렵지만 짭짤. 사실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된장찌개의 맛을 떠올려 보는 건 가능할까요? 아, 쉽진 않네요. 냄새는 약간 나는데 그러네요. 그 구수짭짤? 근데 구수짭짤한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네, 이 단어만으로는 사실 된장찌개를 정확하게 탁 타겟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옛날의 집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군을 한 다음에 먹는 토마토 하나가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음식은 다른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한 음식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종합적인 뇌, 즉 일종의 환각에 가까운 것일 수도 모른다. 정말 주관적인 표현이겠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지개색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실제 그 빨간색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이죠, 실제는 사실상. 실제는 이 수많은 분자들이 맛을 내는 분자, 냄새를 만드는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강도와 맛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가 부족한 거. 언어를 왜 만들지 않으셨죠? 왜 만들지 않으신 겁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놀라운 게 예를 들면 네. 예전에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 지금 이제 바나나 뭐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 예전에는 바나나 성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바나나 맛 우유를 구현을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바나나 향이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학자분들은 야 이게 진짜 사기꾼들이다.
저는 아시아 약간 좀 뭔가 사기당한 기분으로 딸기 없이 딸기를 그죠? 과학자들은 좀 사기꾼이 맞긴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죄송합니다. 어떤 화학자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화학자는 사기꾼이다. 바로 그쪽 화학자는 홍성입니다. 이거 지금 어떤 화학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바꿔 이렇게 지금 바꾸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기사 타이틀 나왔고요. 일반화예요, 우리. 저는 이 맛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다 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낙지탕탕이 이쪽으로 좋아하시는 살아있다? 맛있다가 낙지탕탕 이쪽. 그거 모릅니다. 그건. 그냥 살아있다. 근데 이제 밥이 더 맛있어요? 아니면 꿀이 더 맛있어요?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어렵네요. 형 꿀. 나는 지금 꿀 땡겨. 지금 약간 피곤할 때 꿀 땡기잖아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막 저기 그 커피집 가도 뭐 시럽 많이 넣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달다는 것은 들어오자마자 포도당은 여기 머리로 가서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이 글루타믹 애시드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는 우리 뇌에서 쓰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음식이 그런 맛이 있으면 그 음식 속에는 뭔가 영양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네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본능이 내재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속담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그렇죠. 있듯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영양소들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먹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인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동물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혀에서 맛보는 5가지 이 중요한 맛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맛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맛이라든가 감칠맛, 그거 말고 또 짠맛도 나트륨,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을 감지하는 것이고요. 신맛도 몸에 있는 산성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럼 쓴맛은 뭘까? 그렇죠. 쓴맛. 쓴맛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먹지 안 마. 좋다. 가장 기본적인 맛의 기능은 필요한 것을 달게 만들므로써 좋게 만들므로써 섭취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먹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몸에 좋은 걸 입에 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는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쓰고 우리 몸에서 좋아하지 않고 맵고 이런 것조차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를 먹어봤는데 괜찮으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맞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영양을 섭취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맞아요. 술 같은 것도 원래 독이에요. 네네. 술은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세균이 자기를 방어하게 만든 독이지만 이 술을 먹고도 괜찮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뇌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쓴 것도 좀 먹을 수 있고 다음에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음식 프로인데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뭐 입 터지는 실험실 아닙니까? 네. 입 터트려야죠 또. 맞습니다. 이제 너무 수다를 좋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의 과학 음식 과식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예. 과식. 입 터지는 실험실의 첫 번째 과식은 최근에 한국인이 이것을 쌀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아니 아니, 교육자께서 미성년자 애들은 못 먹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네. 역시 첫 회부터. 예. 아 좋죠. 그죠? 야 이거 ENA 제작비 괜찮나요? 네네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한두 푼짜리 고기가 아니야. 돼지 소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저는 소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안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저도 이걸 참지 못했어요. 네네네. 예, 방정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면 김상욱 교수님은 혹시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소를 되게 존경했던 기억이 저도 나서 네네. 소를 되게 좋아했다고 믿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사실은 돼지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조금 나서 이게 돼지파들의 맛있다.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소를 못 먹어봤어 막. 이걸 교수님은요? 전 차별은 안 하는데 네네. 이 나중에 기름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설거지. 워싱 소다 아주 또 부어가지고 또. 그래서 소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름이 조금 그래도 그렇구나. 아니 전 돼지거든요. 돼지 파세요? 전 돼지고 사실은 고기 아는 사람 돼지예요. 많이 못 먹다 드셔보셨죠? 보면 아니 저는 소 많이 못 드셔보셨죠? 저소 한 목장 하나 다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진짜 지리도록 먹었는데도 끝판을 가면 돼지를 먹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먹다 보면 좀 물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건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돼지고기 30kg, 와우. 소와 닭이 각각 15kg 정도가 팔린 거죠. 예. 뼈까지 포함한 거예요? 뼈까지요? 뼈를 소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딱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지고기의 가면은 정의가 뭐죠? 순수하게 먹는 것만 그러면 돼지 오돌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 데이터를 봐야 돼. 토마호크 스테이크. 과학자분들 우리 다음부터 데이터를 꼭 데이터를 꼭 봐야 주세요. 돼. 아시죠? 데이터 주세요. 정의와 대충 못 넘어갑니다. 누구는 티본 과학자분들은. 스테이크 먹고 누구는 뭐 토마호크 먹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거 구분을 합니까? 알겠어요. 궤도님은 전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천문우주하고 갑자기 근데 전공을 물어보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줍어져요? 되게 아니 근데 여기 앉아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갑자기 전공을 물어보시니까 네. 그 숫자를 따지고 있길래 그래서 네, 천문우주학에서는 뭐 네네. 10의 한 20제곱 이상을 따지기 때문에 그쵸. 뭐 뼈무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실 다 생략이라 저 정도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비슷한 수치예요. 뼈를 따지는 게 물리학이죠. 네. 맞습니다. 그만 싸우고 먹든지 뭐 하죠. 우리가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아직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입 터지는 실험실에서는 꼭 맛 공식을 예. 해야 되거든요. 입 터지는 실험실의 맛공식. 입 터지는 실험실의 맛공식. 다들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맛공식은 고기 요리는 휘발유다. 휘발유 음식인데 휘발유다. 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일종의 뭔가 보면은 막 불타고 싶은 거야. 막 불길이 막 휘발유처럼. 막 고기가 막 휘발되는 거 아닐까요? 막 휘발돼. 휘발유가 그렇게 해서 휘발 쓰진 않잖아. 보통 연료잖아. 유머예요. 나도 알아. 자, 그럼 김상욱 교수님, 자 물리학자님의 고기 정의. 고기 요리는 향이 만든 가상 현실이다. 오. 가상현실이요? 고기는 가상현실. 향이 만든 가상현실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아, 그런 뭔가 아니 뭐랄까요? 에어고기인가요? 먹었을 때의 효과가 그렇다는 거지. 예. 입에 넣기는 넣어야 돼요. 아 입에 넣긴 넣어야 그래요? 되는데 아, 그래야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인데요. 이따가 안대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냥 뭐 씹을 수 있는 거 드리기만 해요. 괜찮은데? 아니, 교수님은 내 편이 돼야죠. 그러고 있잖아. 고기 질감이들 약간 좀 쫀득이. 그렇지. 공식 바꿀게요. 고기 먹고. 너무 흥미로운 맛공식이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하영님은 어떤 맛공식을 제 준비하셨는지. 맛공식은 고기 요리는 사랑이다. 진리죠. 네. 왜냐면 네네. 고기와 사랑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일단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고기도 이 굽는 타이밍을 놓치면 타버리잖아요. 어허. 사랑도 고백의 타이밍을 놓치면 떠나가 버리고 맞네요. 그게 뭐 가슴도 속이 탄다는 거죠? 지금 교수님은 계속 설거지할 걱정이야. 아니 이거 타버리면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야 되니까. 하영 씨 말씀이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것이 고기가 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백질과 네네. 지방이 주로 더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열을 가하다 보면은 조금 더 구우면 수분 빠지고 퍽퍽해지고 맞아요. 권태기가 오는 거죠.
권태기가 그렇게 오나요? 오, 감동적인. 수분이 빠지고 퍽퍽해진 게 권태기죠. 맞네요. 그 얘기하고 다시 있었는데.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고기 새로 사서요. 사실 사야 되는. 새로 사야 돼요. 찌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살립니까? 된장찌개 넣는 저는 찌개 넣어버리거든요. 끓여 먹으면 괜찮아요. 끓여 먹으면 괜찮아. 이거 권태기는 잘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마다 새로 바꾸면 그래서 어떡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예. 이게 사랑이 좀 계속 지속이 되려면 구운 다음에 적당히 구운 다음에 레스팅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레스팅 되게 중요하죠. 요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안 되고 태울랑 말랑 적절하게. 진짜 그런 맛있게 뒤에서 먹을 수 사랑을 또 배우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사랑도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 커진 내 약간 마음 뭔가 같이. 서로 이제 오늘 잘 가, 집에 잘 가, 근데 헤어졌어. 집에 가서 기다리면서 레스팅 하는 거지, 마음을. 제 마음을. 그래서 막 그리워하면서 내일 만나면 또 뭐 하지? 형님 근데 불타는 사랑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고기 많이 태우셨잖아요. 집에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 아내 지금 너무 레스팅 하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하영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기가 사랑이라면 한 번에 여러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돼.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저는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따가 하나만 먹으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러셨구나. 종류가 이게 다양하잖아요. 빅픽처였군요. 여기서 이렇게 한 입 또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맛공식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고기 요리는 네. 사건의 지평선이다. 또 갖다 쓴다. 아니, 척하면 다 사건의 지평선이래. 대체 뭡니까? 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예. 고기 요리도 일단 넘어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입에 넣어야 됩니다.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역시 타이밍입니다. 역시 고기는 사실 이제 전통의 강호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오. 오늘은 제가 한번 구워보도록 오! 허락해 주시렵니까? 쉬는 감자, 쉬는 네, 감자. 제가 한번 대접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와, 되게 의외다. 하영님이 고기를 이야, 거침없어. 거침없어. 저 거침없는 모습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보통 2점 올리고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풍요로운 삶을 사셨군요. 여기다가 소금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을 한번 살짝 너무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뿌리고 나서 바로 그냥 굽기만 하면은 또 이제 괜찮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가 좀 두껍다. 그럼 미리 뿌려놓고 이 소금에 대한 삼투압으로 육즙이 흘러나온 다음에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을 기다렸다가 굽습니다. 근데 고기가 얇으면 사실 먹기 직전에 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딱 육즙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예. 적당히 올라왔을 때 뒤집으면 한 20초 정도, 20초 아, 정도. 네. 섞었어.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섞었어. 방금 약간 방금 지금 성급했어요. 이런 상황 섣부른 고백 공격. 이러면은 지금 이제 국 뒤집어야 돼요. 지금 올라와. 네, 이제 지금 타이밍. 딱입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시네. 딴거 뒤집어 주세요. 딴 거 아직 육즙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국 뒤집어야 돼. 이게 보면은 모두가 다 이 불판 앞에서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리더였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 민주주의야. 모두가 평등합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좀 특별하게 굽는 뭐 방법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래도 가상현실에서 드시기 때문에 지금 배부르시죠? 냄새가 교수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기 맛이 좀 어떠세요? 좀 어때요? 고기 맛이 아니, 입에 어떠세요? 넣어봐야 된다니까요. 저희는 고기 구울 때 가위를 쓰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식가위를 쓰는 문화가 없다고 하던데. 맞아요. 요즘에는 저 근데 이탈리아에서 가위를 써는 거 봤습니다. 정말요? 네, 고기를 썰진 않았는데 예. 가위를 가지고서는 요리할 때 이게 막 쓰시더라고요. 선생님 물리적으로는 칼보다는 가위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고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건 예. 문화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일본인 친구였나? 가위를 안 쓰는 이유를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이 가위는 이 틈새에 끼는 걸 닦을 수가 없어서
쓰기가 뭐 이렇다는데 그래서 야, 한국에는 이거 분리되는 거 있어.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문화적인 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예. 이제 가위를 이제 고기를 자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김치 자를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냉면 자를 때 사실 냉면 자를 자를 때 때. 우리나라 약간 특수성 있는 요리를 할 때는 우리가 가위를 쓰지만 아하. 기본적인 다른 걸 보면 우리도 사실 거의 칼을 좀 많이 쓰긴 하죠. 이야 기가 막히게 구웠습니다 지금. 식기 전에 한번 맛을 볼까요? 근데 고기를 약간 좀 어떻게 좀 구워 드세요? 약간 좀 뭐 미디엄, 레어, 웰던? 저는 미디움 웰던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웰던이시구나. 좀 익은 게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전 좀 뺄게 한 식으로. 왜냐면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아니 고기를 태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베이컨만 드시나 했는데. 저는 미디엄 레어파 아닙니까? 저는 거의 육회, 전 타다키. 예, 타다키 스타일. 타다키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이건 거의 지금 완전 웰던인 거네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미디엄 웰던 쪽으로 약간 가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좀 뭐 잘 구운 거. 아 웰던. 웰던 좋아하세요? 아 그럼 웰던 파는 살짝 한쪽에서 조금 더 굽는 아, 걸로. 웰던 파. 자, 웰던 파. 자, 이게 또 어떤 걸 저도 좋아하세요? 미디엄보다는 웰던에 웰던이 오, 3대 2인데요? 의외로 많으신 웰던 파는 저기서 좀 딱딱한 거 드시죠? 네, 사실상 피를 좋아하시네요. 피를 좋아하시네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아니야, 이거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 이 덜 익었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충분히 익었죠. 지금 이 정도면 와 이거 사실상 이 정도면 탔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은. 형 타진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첫 점은 소금과 후추만 가지고. 너무 잘 구웠어. 좀 더 볼까요? 아 그럼요 많잖아요. 와, 어떠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와. 그러면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익혀먹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교수님? 예,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은 약간 레어를 좋아하고 예. 우리는 이제 웰던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유럽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서유럽 쪽에는 이쪽은 냉장 문화가 좀 빨리 발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나 이제 우리나라 이쪽은 이제 생고기를 좀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미생물이 좀 번식할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 아예 극과 극으로 가죠. 잘 익혀 먹는 고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사시미.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좀 헛살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허세요? 예, 어? 미식에 대한 허세. 허세? 어떤 걸까요? 과연 그 허세라는 게? 그러니까 피 맛을 좀 좋아하는 게 좀 더 이제 고급 고급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좀 요즘 좀 많이 넘어온 것 같고. 근데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원래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잘 익은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점점 뭔가 레어한 느낌으로 가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의식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육회 그 양념 다 빼면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육회를 그냥 먹잖아요. 질겅질겅 그냥 씹는 맛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육향을 느끼기에는 그 맛으로 사실 못 맡고 거의 참기름과 조미 간장의 그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맛있게 먹는 건 그걸 굽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야지 육향도 확 나고. 생각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도. 근데 굳이 이제 덜 익힌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다른 가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있는데 비타민 C가 이게 열을 가하면은 깨져요. 아, 그렇죠. 네, 깨져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C 섭취가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고기를 먹을 때 가열을 하지 않는 것이 고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먹지 않아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의문이 그럼 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거를 왜 굳이 그 가열시켜서 비타민 C를 다 파괴시키고 먹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네. 아마도 이렇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야채와 그렇죠. 함께 저희는
어차피 우리는 비타민 어릴 C를 때부터, 예. 섭취를 그렇죠. 하니까. 자주 먹기 그러네요.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 경우는 고기를 이렇게 구워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비타민 C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고기 맛은 사실 이 구운 맛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그렇게 인류가 불을 발명해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구운 고기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피 흘리는 고기를 먹겠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이게 피 흘리는 거 먹을 수 있어로 돌아가는 거지. 어허. 이게 맛이 있어서 정말 그런 것인가? 이게 뭐 좋아서 그런 것일까? 우리 같이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는 민족이 굳이 뭐 비타민 C도 충분한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동의는 안 되지만. 네. 왜냐면 허세라고 하기엔 실제로 맛있잖아요. 약간 좀 난 덜 익은 거 좋아하긴 아니 그리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미디엄 레어를 먹는 이유가 고기를 먹을 때 조금 많이 구우니까 딱딱해지잖아요, 소고기가. 맞아요. 아니 이 좋은 고기를 조금 실수해서 조금 더 구워버리면 너무 딱딱한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조금 선을 넘어버리면 딱딱해지니까. 지평선? 네, 이 리스크를 넘지 말자.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은 맛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레어를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고기를 구울 때 그 선이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도 다시 일로 돌아갈 수는 없겠거든요. 여기서 일로 올 때 중간 어딘가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도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리가 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 보통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예. 친구들 같이 먹을 때가 많아요. 대학교 가면은. 음. 근데 바싹 익혀서 먹으려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바싹 익기 전에 대부분 그냥 막 레어로 먹어. 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막 해놨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가면은. 고기들이 충분히 익기 전에 다 출가를 합니다. 애들이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이게 비타민도 다 아니었어요. 출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없어. 기다리면 없어요. 내게. 그러니까요. 떡볶이는 코트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갖고 오신 분은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 고민의 어떤 흔적이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주일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 셰프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카페 권위자, 대한민국 카페 창시자. 에티오피아보다 커피를 더 잘 만드는 사람. 과연 어떤 맛 공식을 준비했을지. 저는 훨씬 과학적인 어떤 접근을 해봤습니다. 형 근데 형 눈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나를 딱 보는데 그냥 눈이 쳐져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눈이 웃는 줄 쳐져. 알았어. 어쩔 수 없어. 누가 적어놓은 거 읽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가 적어놔요? 내 머릿속을 누가 적어놔? 본인이 준비해온 것도 아닌 것처럼 내 머릿속에 적어놨는데 야, 분식은 타임머신이다. 방송이 하품하시는 거예요? 혈당. 먹고 바로 들으니까 어우 확 오네. 분식을 먹는 순간 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 하겠지 했던 거 그대로 한다. 대박이다. 자, 이 얘기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 진짜 저희 아내가 매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운 그 최강 떡볶이를 저한테 먹어보라 같이 먹은 거예요. 먹고 저 진짜 미래를 봤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영안실 느낌을 봤어요? 진짜 나 그래서 와 이거 타임머신. 영정 사진이 보이고. 이거 타임머신이다. 난 미래까지 봤다. 떡볶이 먹고 미래를 봤어요, 저 진짜. 와 이건 참신합니다 이거. 그 혹시 그 미래에는 사모가 있던가요? 사모가 뭐예요? 3호점. 저기 나가. 우재야 미래 보고 싶니? 미래를 봤다고 하니까 3호점이 있네.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왜요? 사실상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시간 전 과거로 간다. 나 이거 며칠 그 전에 자리에 지구는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우리는 시간 여행이 시공간, 아니라 이제 시공간 얘기할 여행을 하는 게 거야. 맞아요. 바로 하죠. 네. 시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타임머신 아니라 이제 시공간 머신. 시공간 머신. 나 이 얘기도 며칠 전에 들었어. 그럼 정확하게 치면 타임 스페이스 머신. 타임 스페이스 근데 타임 스페이스 머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 여행을 한다 그러면 내 기억을 다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죠? 내가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로 맞는 말이야. 과거로 간 일도 나에게는 미래지. 그렇지. 왜냐면 내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은 저는 기억까지 다 싹 날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인간한테 의미가 있느냐? 기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온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국 시간 여행은 아무리 만들어져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야. 나에겐 미래다. 과거를 보는 나도 결국 미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미래지. 나의 미래다. 내 시간축으로는 내 그렇지. 미래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중우주에 대한 한 번도 개념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네요. 내가 과거로 가야겠다.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을 하고 과거로 가면 그거는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인식이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에게 미래인 거죠. 그렇죠. 나한테 미래인 거지. 그렇다면 유일한 형태의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과거로 갔는데 과거로 갔다는 걸 몰라야 돼요. 몰라요. 그 모르고 간 게 과거로 간 의미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 가잖아요. 그 순간의 선택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설. 영원히 우리는 또 태어나고 또 이상을 반복하고 또 죽고 또 여기서 또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또 우리 5명이 앉아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계속 또 할 것이며 지금 우리 이거를 지금 몇 번 했다는 거죠? 벌써 이걸 한 수천 번 한 거죠. 그럼 아까 왜 분식은 타임머신이라고 하셨어요? 분식은 영혼의 기다. 훨씬 멋있었을 지금 때. 약간 막 정정하겠습니다. 분식은 영원 회귀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게 떡볶이 먹다가 니체 얘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뭐 타임머신이라 말씀하신 걸 뭐 시공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과거의 기억이나 향수나 이런 걸로 불러일으키는 걸로 간다 보면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어요. 주마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마등. 죽기 전에 이제 일생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마등 자체도 원래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 알려져 있고 해서 화학 반응이에요, 그것도. 네, 그걸 보통 이 쥐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심장이 멎는 순간에 뇌에서 특정한 그 DMT라는 물질이 확 분비가 돼요. 그럼 인간이 시간이 가는 걸 굉장히 느리게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더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막 차가 다가오면 갑자기 시간이 느릿되는 거죠. 갑자기 시간이 느릿되는 거죠. 반론. 중간에 자 들어와서 오케이. 좋아요. 자, 반론 들어갑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존 뭐라고 우리가 생존에 위협이 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인식하거든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아주 위험한 순간에서 뭔가 슬로우비 돼요. 난 진짜 그 경험해봤어. 그래서 그게 어떤 위험 대비를 위한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게 해. 뛰어내리는 도중에 곱셈을 시켜. 어려운 곱셈이요? 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산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선 내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보통 때보다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게 가설이었던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또 반론. 갑니다. 자, 지금 화학대 물리 갑니다. 뒤에서 시간이 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이 빨라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구를 한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시간을 느리게 한다는 건 지금 말한 DMT가 마약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뇌에게 미치는 원래 그 향정식 효과 자체가 시간 지연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요. 인지과학에서의 시간 지연이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 정신 수련하는 분들 있잖아요. 명상하고 그게 인위적으로 뇌 내에서 분비시키려는 걸 목적으로 해서 명상에 빠지면은 약간 망하에 빠진다는 게 이것 때문에 기능이 쭉 늘어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같은 시간인데 더 오래 맞아요. 저 명상 해가지고 저는 압니다, 그거를. 이거 제가 이제 장훈주 교수님 쪽에 하나 손을 좀 들자면 비슷한 실험을 했었어요, 과학자들이.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데 장치를 하나 줍니다. 이 장치에 이제 숫자가 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중을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숫자가 뜹니다.
근데 평소엔 못 읽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번지 점프를 시키니까 번지 점프를 뛰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는 반대요. 그 연구 결과는 반대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팩트 체크 필요합니다. 자, 크로스 체크.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정답이자가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고민거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설계하고. 저는 이렇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른 연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이거 좀 여기는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그걸 찍네. 여기는 입 그걸 터지는 저러. 여기는 입 터지는 방송을 저러면 어떡해? 조용히 좀 해. 이 사람들이 진짜. 아유 몰라.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여기는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매운맛. 예, 매운맛이 무서워하면서도 매력적이라서 계속 이제 손을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먹는 것인가?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예.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원래 고추가 다른 동물이 자기를 가능하면 먹지 않았으면 해서 만들어낸 성분인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매운맛을 찾는다는 게 좀 신기하긴 것 같아요. 매워도 계속 먹습니다. 그죠? 이거 마치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막 눈을 가리면서 실제 눈을 안 가리면서 공포 영화 보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릴 때 야한 거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야한 걸 왜 이러고 봐요?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 해보지. 그 배트맨. 요즘 애들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편집해주세요. 너무 저질이야. 편집해주세요. 이거는 요즘 애들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변태 같아서. 너무 변태 같아서. 매운맛은 보통 통증을 자극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맵다라는 걸 영어로 말할 때도 막 핫이라고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감 수용체에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 뜨거울 때가 차가울 때보다 훨씬 맵게 느껴져요. 그럼 이게 뜨겁다고 느끼는 거. 네, 보통은 우리 혀에 있는 여러 수용체 중에 특히 촉각도 똑같은데 그 TRPV1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캡사이신 같은 게 붙으면 우리 몸이 또 특히 43도 이상이 되면은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뜨겁다고 느끼는 네. 거예요? 이 정반대가 그 흔히 말하는 멘톨. 바카 같은 거 차갑다고 느끼고 화하다, 시원하다 이러죠. 걔는 26도 이하를 자극해서 걔가 붙은 다음에 우리가 물 마시면은 내가 진짜 차가운 거 먹나 봐라면서 다 차갑게 느끼는 그 열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열감과 관계 있으면 너무 피부도 사실상 고추가 닿거나 하면은 뜨겁고 막 그런 따갑잖아요. 그러면은 고추 내복 이런 걸 만들면은 예. 되게 방한 효과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방한이라는 내부에 건 캡사이신을 발라서. 내 내부에다가 고추를 바르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고춧가루를.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열감을 뇌가 느낀다는 거지 실제로 방한의 효과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체온은 떨어지는데 뇌는 계속 따뜻한데? 그럼 안 돼요? 체온이 오르는 걸 골로 가는 겁니다. 기분이라도 좋잖아. 기분 좋잖아. 아니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정상이 이런 아닌 거죠. 경우는요? 예. 추워서 옷을 껴입었어. 그래서 체온도 맞춰줬어요. 근데 난 좀 더 따뜻함을 원해. 기분상. 그때 이제 고추 내복. 풍경이 곧 개발할 고추 내복을 난 고추 내복 입을 거야. 입으세요. 이제 해서 입으면은 고추 내복. 내 몸도 따뜻한데 내가 거기서 조금 모자란 어떤 추위를 이걸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추위가 아니고요. 기분상. 온몸이 아플 겁니다. 뜨겁다면서요. 열감까지 갈 게 아니라 피부에 발랐다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가서 발진이 생긴다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피부에 안 좋죠. 그래도 추운 경우에는 하나 더 입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43도가 되게 익숙한 게 이게 그 목욕탕, 사우나 가면은 열탕이 딱 40대 초반 정도 아닌가요? 40 뭐 보통 이상도. 42도, 43도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사실 우리가 43도가 넘어가면은 이 온도를 세세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43도 이상은 다 뜨거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그럼 목욕탕 입장에서는 45도까지, 47도까지 올리는 게 다 에너지잖아요. 돈을 쓰는 거잖아. 굳이 다 똑같이 느끼는데 그 이상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목욕탕도 과학적이었구나. 예, 그 정도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마 목욕탕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이 나, 고열이 나면 한 39, 40 되면은 막 얼음찜질하고 온도를 막 낮추잖아요. 내 세포는 42도가 되면 다 죽어요. 그리고 정상 세포들은 43에서 45도가 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45도 이상으로 만약에 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반신욕을 했으면 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열에 의해서 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수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수육. 인체 문제가 없는 한계점이 아마 43도 정도의 목욕탕이 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저도 목욕탕을 대중탕 다닐 때 보면은 예. 점점 뭐 열탕, 뭐 이런 좀 온탕, 열탕 점점 뜨거워지는데 네. 이상하게 적응되더라고. 맞아요. 적응되고 어느 그리고 순간 처음 딱 들어가면 발만 넣어도 막 따갑고 막 이러는데 이게 조금씩 그럼 적응되면 넣고 적으면 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러다 진짜 익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45도 뭐 이렇게 됐으면 실제로 익을 수가 있는. 실제로 있죠. 위험한 세포들이. 거예요. 네, 되게 위험하죠. 선생님 그것도 일종의 이제 중독이잖아요. 사실은 열에 대한 뭐 중독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매운맛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약간 뭐 중독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매운맛을 우리가 그 느끼게 되면 고통으로 느끼니까 우리 뇌에서 그 고통을 상쇄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게 천연 진통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강력하죠. 사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 달리기 할 때 그 마라톤을 요즘은 못 하고 전에는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순간이 있거든요. 러너하이, 네, 러너스 그래서 하이. 그 순간을 딱 넘어서면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일 달리기를 해야지 하고 막 고대하게 되는 게 이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쾌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 야, 저 엔돌핀 엄청 강력합니다. 이름이 약간 몰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몰핀보다 훨씬 강력해서 엔돌핀, 천연 몰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엔돌핀은 사람이 추출할 수가 없었나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좀 복용하면 더 비슷하게 좋잖아요. 만들 수 있을 아, 것 근데 이게 몰핀도 위험하잖아요. 이게 마약성 물질이라. 그러니까 몰핀이랑 엔돌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엔도가 안쪽을 말해요. 그래 얘네들을 내인성 오피오이드라 불러서 몸속에서 만드는 아편 물질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이제 화학 구조를 보면 모르핀은 되게 조그매요. 골이 4개 정도 붙어 있는 건데 엔돌핀은 우리 몸이 만드니까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 거잖아요. 엄청 커요. 이렇게 큰 거는 먹거나 했을 때 몸을 못 뚫고 뇌로도 못 가서 혈관에 찔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의 조절도 힘들고 당연히 엔돌핀을 따로 빼가지고 찌르면은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고양이한테도 그 캣닙 같은 거를 향으로 맡을 땐 중독이 안 되는데 캣닙 추출물을 혈관에 주입하면 중독이 돼요. 이걸 또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돌핀을 막 그렇게 쓰면은 얘네들이 워낙에 비싸기도 하고 비싸고. 네, 왜냐면 그 큰 걸 만들려면 엄청 힘든 일이라 그럴 바에는 그냥 달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네요. 그 두 개가 우리 뇌에서 그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거의 차이가 같아요. 없는 거. 오피오이드랑 그 수용체에 붙는 거라서 결국 방식은 굳이 똑같아요. 엔돌핀을 합성하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러네. 이렇게 달리면 되는데 그냥. 다들 이제 매운 거 먹고 통증은 있는데 이거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약간 중화시키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매운 걸 먹고 나면은 식용유로 가글을 합니다. 이거 너튜브에서 얘기하셨었죠. 네.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먹었는데 먹은 건 정확히 식용유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마셨어요. 올리브 오일을 입에 넣고 가글가글 한 다음에 마셔요. 그러면은 싹 사라져요. 이거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매운맛의 원인 물질이 캡사이신인 경우에는 얘네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일리가 기름으로 있네요. 녹여서 가글을 하면은 깔끔하게 녹여서 깔끔하게 빠지는데 사라져요. 문제는 이게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아니 입이 그로즈마는 느낌으로 누가 이렇게 식용유를 립스틱 이러고 바르고 있으면 가족들이 보다가 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근데 사실 되게 매운 상태에서 이걸 해결만 해줄 수 있으면 그렇지 뭐라도 다 내가 하고 어떻게 싶지. 보면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밥알도 많이 쓰는 게 밥알은 사실 뭐 이 기름은 아니지만 꼭꼭 눌러 씹으면 이 밥알이 약간 그 막을. 찐득찐득한 어떤 그 질감 때문에 그치. 네, 캡사이신을 긁어냅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거지. 닦아내는 느낌이 이제 식빵이나 밥알. 사실 제일 확실하게 좋은 거는 말씀대로 기름이 좋긴 한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무에게나 권할 수 없는 게 그 기름을 삼키는 걸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뱉어야죠. 보통 그 다음에 말씀드린 흰우유, 차갑게 그것도 지용성이라. 지용성도 있는데 정확히는 그 우유에 그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 물질들이 잡아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유에도 한 10% 정도의 지방이 있죠. 지방도 있죠. 예. 네. 무지방으로 하면 효과가 없겠네 별로.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쵸 무지방 우유 하면 안 돼요. 유지방으로. 지금까지 대화 중에 놀랍게도 쿨피스가 안 나왔어요. 아이, 그거는 그냥 맛이야. 그런 거예요. 저 필수 거기 보면 음식점 가면 매운 거 매운 파는 건 데서 무조건
팔잖아요. 근데 그게 썰이 그거라면서요. 뭐 어떤 한 식당에서 바로 앞에서 사올 수 있는 게 쿨피스였나? 뭐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쿨피스가. 쿨피스가 싸긴 해. 그죠? 엄청 싸요. 화학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이 있죠. 단맛이 나는 게 매운맛을 많이 중화시켜주니까. 그게 다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미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낄 것 같아도 얘네들이 서로 덮을 수가 있어서 모든 신호를 동시에 느끼지 못해요. 그 신호를 차단시키는구나. 단맛으로 위해서. 단맛을 눌러서. 얼른 보내느라고 매운맛을 좀 덜 보내게 만드는. 혹시 술은 좀 어때요? 술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안 좋아요. 근데 술로 많이 중화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화는 하는데 그 빼갈 같은 거 막. 에탄올 자체도 그 통각 수용체를 좀 자극을 해요. 그 예를 들어 뭐 닭발 같은 거 매운 걸 먹었다. 예. 이때 술안주로. 술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맵게 느껴져요. 근데 취하면 좋은 지적이야. 좋은 생각이야. 결국 이것도 결국은 너 중추신경 자체를 공격해. 그 뇌를 아주 그냥 거기다 맞추는 거잖아요. 너무 취한 사람은 저 실제로 봤는데 그 고기를 손으로 뒤집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있어요? 뭐 얼마나 뜨겁든 뭐 얼마나 맵든 그냥 취하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매운 것만 없애는 게 아니라 자아를 없애버리니까. 매웠던 기억을 없애버리는. 모든 가치를 잠깐 없애버리는. 모든 걸 없애버리니까.